예전에는 사람이 죽고 장사를 지낸 당일 저녁에 사람이 죽은 방이나 장소에서 구술했다. 죽은 장소에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을 가시게 하는 굿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자리거지다. 자리거지를 하는 이유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아픈 상처를 씻는 심리적인 목적도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온 날 오후에 그 죽은 자리에서 혼을 이제 이렇게 걷어내는 넋거지라고 하는데요. 망자가 가야 할 곳을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것을 무속 의례가 담당을 했다는 점.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의 의례로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자리거지는 현대화에 밀려 낯선 전통문화가 되었지만 정영도 예능 보유자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돌아가신 우리 영혼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죠. 망자를 떠나보내는 곡소리. 집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옛날에는 상을 당한 집에서 아이고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상주와 친척들이 계속 곡소리를 냈다. 죽음은 그 망자에게 있어서는 단절을 의미하죠. 이 세상과 절대 이별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망자가 된 분하고는 아무리 뭐 억울한 게 있고 풀을 게 있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럴 때에 누군가가 매개체 역할을 해서 뭔가 소통을 하게 하고 풀어주는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속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오늘날에는 곡소리를 듣기 어렵다. 그리고 곡소리만큼 낯설어진 문화가 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망자가 머물던 자리에서 행하던 자리거지 의식이다. 자리거지라는 것은 죽은 망자가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 넋을 건져 올리는 것을 자리거지라고 합니다. 그 죽은 자리.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편에서는 방가심이라고 하는데 그 방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넋을 걷어 내므로 인해서 이제 이를테면 혼백이 지금 이제 육신은 지금 땅에 묻혔거든요. 넋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이제 걷어 올리는 의례를 우리가 자리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행하는 이런 굿을 남부지방에서는 오구굿, 전라도에서는 광머리, 경상도에서는 뱃머리, 제주도에서는 귀양풀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내는 게 바로 이게 죽은 자리에서 넋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넋이 머물면은 자손들이 무성을 타고 집안에 못 돌아가기 싫고 이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백사로 나가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차를 끌 때 기회가 있으면 이 집에 돈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준다는 거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 돈이 다 올라옵니다, 이게. 바리대기를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자리거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삼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49제 뭐 100일제 뭐 이런 걸 지낸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이 났을 경우에 맨 먼저 망자의 그 말하자면 부정한 기운도 걷어내고 또 망자를 잘 천도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첫 번째 의례가 자리거지라는 것이죠.
정영도 자리거지 예능 보유자. 그는 중학생이었던 16살의 여름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신병을 앓은 뒤 강신무가 됐다. 무속 생활을 한 지 올해로 55년째지만 자리거지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2016년에야 가능했다.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며 더욱 성숙하게 되었다는 그. 이제 그의 관심은 전통의 자리거지 군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18에 18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곡동에 홍씨네 또 그 할머니가 신씨야. 그 양반이 다른 구순 이런 거 못했어. 고리짝까지 이거만 했어.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이제 그 틈틈이 가서 이제 전수를 받았고. 오늘은 자리거지 시연이 있는 날. 그는 시연에 쓰일 신복을 개면서 마음을 정리한다. 자리거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 세계에 보내기 위해 산 사람들이 보이는 정성이다. 그는 자리거지 시연에 쓰일 작은 소품 하나도 마음을 다해 준비한다. 끝났습니다. 신복 해는 게 이제 끝난 거죠. 신어계자 불법계장. 이번에는 자리거지 사설을 위한 목 상태를 점검한다. 청정수공양 향공양 촛불공양. 마당에 모인 아낙네들은 자리거지에 쓰일 음식 준비로 바쁘다. 자리거지의 상은 부정상, 망자상, 상식상, 사제상이다. 자리거지에서 음식은 많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하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게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준비한다. 옥춘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약과라는 것이 약과. 그 산자고 세 가지를 준비를 해요. 한 각씩이라도. 그걸 조상상으로 바치는 거예요. 신령 바치는 오므로는 틀려요. 세 가지에다 과일도 삼색 과일 아니면 오색 과일. 제철에 나는 과일. 지금 같으면 배, 사과, 감, 삼색 과일. 밤, 대추, 오색 과일. 그렇게 놓게 돼 있고요. 떡은 절편하고 편떡하고 인절미하고 세 가지 쓰는데, 편떡이라는 건 뭐냐면 빨간 팥술에서 한 그 떡이 아니고 빨간 팥을 껍질 깐 거. 그게 편떡이라고 그래. 이제는 자리거지에 쓰일 소품을 챙길 차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넉대. 자리거지를 하는 중에 넉대에 망자의 넋이 실려 유족과 만나게 된다. 지금 만드는 것은 망자를 위한 곶갈이다. 무속신앙에서 하얀 곶갈은 재석, 그 중에서도 삼불재석을 의미한다. 무속의 삼불은 불교와는 달리 단군, 환웅, 환인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곶갈을 3개 겹쳐서 올린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요걸 세 개를 포개서 가슴에 넣고 여물으니까 그 연불 꽃갈이라고 이제 오늘 표현하고, 신령님을 모신 전안 법당에서는 불사 꽃갈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부릅니다. 그게. 오늘은 연불 꽃갈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동정이 있는 게 없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그 동정이 누구나 다 한복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 세계나 우리 무속 세계에서 중불사라는 분이 계세요. 회색 장삼을 입고.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동정을 안 접습니다. 그냥 민자로. 그 차이가 조금 틀리죠. 이번에는 넉전을 만들 차례다. 넉전은 망자의 넋을 받는 종이 인형이다. 어떤 것이 억울하면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까. 후손들에게 한을 다 푼 뒤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라고 만든 인형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넉전. 이승에서 못다한 얘기는 넉전으로 마저 나누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넋이라고 넋노래가락을 하게 돼 있어요. 넋이라고. 그 넋을 원을 달래는 이 넋전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넋이 실어가지고 좋은 데로 이제 받아서 가시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버선이고요. 버선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버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 숨겨놨는데, 왜 숨겨놨느냐면 저승 갈 쪽에 못된 귀신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질 때에는 이걸 무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 올조창건 칼입니다. 이게 이렇게 칼이고, 그 다음에 넉전에는 넉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게 넉칼입니다. 넉칼. 집을 수호하는 성주님에게 알리는 넉자리도 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은 망자 넋의 숨구멍을 상징한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구멍 개수가 다른데 남자는 12개, 여자는 9개다. 이번에는 세발심지. 세발심지는 묵으로 종이를 새 발처럼 밑끝을 갈라지게 꼬아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심지다. 새가 다리를 딛고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세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인데 조상이 망자가 새가 되면 제일 편안해, 그지만이. 그 새는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발을 만들어 놓은 게 새남이에요. 그 세발 심지라 그래요. 딱. 자리거지는 망자가 누웠던 자리를 상징적으로 걷어내고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자리거지는 주당물림, 진부정 풀기로 시작한다. 주당물림은 주당사를 풀어내는 절차로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굿당을 정화하기 위해 악기를 울리는 과정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가심 또는 그 넋거지 뭐 이런 그 이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그 부정한 기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부정한 기운을 걷어낸다는 점, 이것이 이제 하나 그 자리거지를 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역시 망자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니까 그 가야 할 곳으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그 자리거지를 하는 커다란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배자가 부정청배의 후반부에 부정풀이 사설을 하면 무녀 중 한 사람이 고춧가루물, 잿물, 소금물에 그릇이 담긴 쟁반으로 제장의 곳곳을 둘러내고 다른 무녀 한 사람은 오방 신장기로 사방을 둘러서 부정한 것이 가시도록 한다. 고리짝을 긁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이제 그 넋을 불러들이기 위한 소리를 그런 고리짝을 활용해서 낸다라는 것이죠. 시왕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는 10명의 대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망은 감흥 혹은 감흥이라고도 하는 조상신을 일컫는다. 결국 시왕 가망은 사제신을 의미한다. 시왕 가망 노랫가락을 통해 사제신을 청배하고 망자의 극락천도를 소망한다. 그 시왕 노랫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시왕의 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왕님이 오셔가지고 이 망제님을 좋은 데로 모셔달라고 시왕님을 오시란 청배하는 노랫가락이에요, 그게. 그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거는 멀리서 돌아가신 분,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쪽에서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넋을 오시라고 부르는 중디 밭산 노랫가락이거든요.
넋 내리기 과정 중 청배. 청배는 신령을 불러 모시는 일을 말한다. 청배를 하는 가운데 무녀 중 한 사람이 망자의 옷과 넋전이 올려진 넋반을 들고 망자의 넋을 받는다. 넋대 잡기 또는 넋대 내림은 망자의 넋을 참나무 가지에 받는 과정이다. 망자의 가족인 상주 가운데 한 사람이 넋대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이외의 친인척이나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 잡기도 한다. 방울 갖고 와요. 방울 갖고 와요. 방울.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밀어내줘요. 상주가 넋대에 넋을 받으면 무당 중 한 사람이 망자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몸에 걸치고 넋대를 전해받아 망자의 넋두리를 한다. 죽은 망자의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 대를 내린다는 것은. 그래서 죽은 망자가 이제 살아있을 때 청산해야 될 모든 그런 산자와의 인연관계, 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대내림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내가 이걸 하려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 대내림은 일반인을 시키는 거예요. 무당은 신을 불러서 자기가 이렇게 했겠지만 전혀 그런 영적인 존재와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인, 그 일반인 중에 이제 바로 친인척 이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대를 내리게 하는 거죠. 자리거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넋을 놓는 것이다.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슬픔에 감염돼 있는 상태이므로 한마디 말에도 눈물을 쏟게 된다.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감정의 찌꺼기가 해소된다. 아이고 가슴이 아이고 숨차. 옛날로 말하면 노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인 노인네 모신이라고 생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망자와의 만남은 한풀이와 화해가 중심이다. 망자는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고 유족들은 망자와 못다한 말을 나누면서 망자의 죽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 울지 마라. 나는 시양세계 극락세계 간다. 방가심은 넋청배, 넋건지기, 망자 자리 확인, 넋자리 거둠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가심은 넋을 거두는 과정이다. 망자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자리에 넋자리를 마련하고 12조각 혹은 9조각의 한지를 들어 올리는 넋건지기 과정으로 진행한다. 진주 김시홍 12혼 백운 남양자니 어제는 넋이라도 서글프고 혼이라도 서글프니 이 세상에 엊그저께 성춘 몽이 하루아침 병이 들어 혼이 되고 넋이라니 웬 말이야. 아유 천금 같은 자손 망금 같은 자손이며 아유 내가 금전에 못 잊었어. 너꼬지 내가 방가심 직가심 받아가니까 석삼년이 고깨라게 도와줄게.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다 저기 저분은 저기는 또 우리 이웃 동네 살고 또 여기 이웃 동네 살고 아주 막 이웃 동네에서들 많이 왔어. 그래도 내가 오늘이 날망제라고 그래도 와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있는 거 보니까 다 복싱해갖고 다 상주고 또 내가 오늘 잘 받고 가니까 흥나고 가니까 이제는 넋시로 안에 있는 세발심지에 불을 붙이고 창호지로 덮어 그름이 생기도록 해 망자가 사후에 무엇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그름은 새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구렁이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렁이는 망자가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지으면 나타난다고 해서 꺼렸다. 반가심의 마무리 단계, 망자의 자리 확인 과정이다. 망자 자리 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반가심을 마치면 넉자리를 덮었던 종이를 걷어내고 망자 넉자리의 쌀 위에 남은 자국을 살펴 망자가 환생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발심지에 불을 켜두었던 시루에 남은 그을음 자국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루의 그을음을 통해 인도 환생, 해바라기 꽃, 새와 같은 모습으로 극락을 가셨다고 말한다. 또 넉자리의 자국을 통해 사람 형상의 자국과 큰 대자 자국을 확인하게 된다. 뭐 해바라기 꽃도 걷고 쫙쫙 펴진 게. 응?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새롭기도 여기가 이렇게 날개 꼬리란 말이야. 예. 여기가 이렇게 꼬리고 여기가 입이란 말이야. 예. 여기가 입이란 말이야. 고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한마디로 극락을 가신 거야. 할머니는 뭐 신령님한테 많이 돌을 닦았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간이 안 좋아, 한쪽이 이렇게 폐도 안 좋은 거야. 약주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쪽 여긴 올라오고 여기 내려갔단 말이야. 예. 그러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긴 사람 모양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얼굴이. 근데 여긴 또 큰 대자가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응? 사제 삼성 거리에 등장하는 사자상은 망자의 넋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를 위한 상이다. 저승사자가 망자의 넋을 괴롭히지 않고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린다. 저승사자는 보통 삼사자라 하여 3명이다. 무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른다. 사제 삼성 거리는 굿놀이로 여기서부터는 비극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희극적으로 진행된다. 슬프시다. 말명은 사제 삼성거리의 3번째 연행 순서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면서 말명 공수를 한다. 말명은 무속에서 조상신의 성격을 갖는 신령으로 말명거리에서는 이 신령을 모셔 놀린다. 사제 삼성거리 중 사제 삼성청배다. 사제 삼성청배는 무당의 무가를 받아서 조무가 답창을 부르는 만수바지로 진행된다. 무당의 선창과 장구제비의 후창이 반복된다. 이때 무당이 들고 있는 대구포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신체를 대신한다. 이번 단계는 사제 삼성거리의 사제 제담이다. 사제 제담은 저승사제 역할을 하는 무당과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극이다.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무당이 유족들에게 망자를 편안하게 저승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내가 제숙불에는 제숙굿에선 대감이 제리고 인간이 죽은 데는 사제가 됨이라고 내가 오늘 제리다. 얼어 순한 사제가 온 거야. 얼마나 마음이 좋은가 하면은 내 푸념 좀 들어보. 그럼 저상 예상이라고? 그럼 저상을 내 냄새를 맡아봐서 얼마나 잘 차리는 내가 한번 봅시다. 어디 보고 맛을 맡아봐야 돼. 맛을. 얼마나 촌촌하게 잘 차리는 에이, 뭐냐 또
무서운 이미지의 저승사자는 자신을 위해 차린 상을 불평하고 익살스럽고 모자라는 행동을 한다. 이게 뭐야? 이 과정에서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유족들은 처음으로 웃게 된다. 이 냄새를 맡으면 이거 단장내가 그렇지. 묵신묵신 나고. 그렇지. 아, 그런 맛이 있다. 옳지, 옳지.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그렇지. 아니, 내가 망제 이런 인명. 업자마다 이 망제가 술타령이네. 업자마다 소주 한병 갖고 오래. 이 망제가 거내다가 왜 술타령이냐 왜? 때리지 말고 저기 모시고 가. 정신 체력 때리는 거야 뭘 내가? 때리지 말어. 그걸로 때리면 못 터져. 비켜 날 불러. 불러. 왜 그러냐? 사제 제담이 끝나면 망자의 심정을 노래하는 타령이 불려진다. 타령은 저승으로 가는 망자가 자신의 서러운 신세를 한탄하는 가사로 한 번 저승으로 간 길을 되돌릴 수 없음을 노래한다. 사자는 삼성이라는 신과 함께 혼을 데리러 온다. 삼성신이 들어오면 집신 세 켤레를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 묶어매고 삼성의 형상을 만든다. 집신은 저승에 가면서 사용할 신발이다. 삼성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신이어서 삼성을 잘 모시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이 생겨난다고 믿었다. 내가 사제보다 더 높은 삼성이다. 앉았다가 죽고 섰다가 죽게. 벼락 맞아 죽고 쓰러서 죽고 매 맞아 죽고 교통사고 죽고 음식 먹다 죽고 내가 발로 차 죽이는 거야. 내가 사제보다 더 높은 삼성이야. 어냐? 내가 오늘 모두 사제 삼성씩 얻어주고 그런데 시황증 군웅씨 거들보세요. 상무씨 얻어주고 예. 오늘 내가 허명 짓고 이렇게 내가 잘 받고 가니 모두 여기 오신 모두 각성바지 기자들 모두 기주님 기태주님들 어느 따라가는 상문 없고 못 오가는 상문 없고 음식 끝에 탈 없이 도와주리다. 내가 흥낙가시고 시작보내. 청개 벗기기는 청귀 벗기기라고도 부른다.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상문이나 부정을 청나라의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처지고 남아있는 좋지 않은 기운을 물리치는 과정이다. 상주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상주에게 행하는 의례다. 오방신장기로 상주의 몸을 덮고 망자가 살아생전에 입었던 옷으로 상주들의 몸을 둘러서 버리고 신칼을 두르거나 찌르는 형국을 보이면서 나쁜 것을 몰아내 이것이 잘 나갔는지 신칼을 던져서 확인한다. 또한 삼배를 상주들의 머리 위에서 갈라냄으로써 나쁜 것들이 물러나도록 한다. 그 뒤에는 익히지 않은 채소인 미나리와 콩나물 등과 함께 날 달걀을 비롯한 기타 재물을 던진다. 그 다음으로는 오색 배를 갈라내고 소지 종이를 태우면서 상주들의 몸을 둘러서 버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뿜어서 보낸다. 좋지 못한 해로운 귀신을 벗겨내는 건데 청개라는 것은 그 청나라의 귀신을 청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사에서는 이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좋지 못한 해로운 액을 그 의뢰를 통해서 다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오방신장기는 5 방위를 지키는 신장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장의 원력으로 나쁜 액귀들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상주들에게 오방신장기를 뽑게 해서 청개가 잘 나갔는지 점친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 야 상무 챙겨 뵙게네. 챙기 형기 거두시고. 사이런 상주 고기나 걱정이네. 하나마다 망개임 엄마가 기도하줄게. 망개임 제도 산로 타주다 복다리에 도와주고. 상식은 저승으로 갈 망자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유교식 절차에 따른다. 귀영실은 후영실이라고도 한다. 자리거지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무당은 망자가 저승에 갈 때 입고 갈 옷 일체를 모두 갖추고 눈물 수건을 목에 걸고 귀영실을 진행한다. 이때 유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한다. 내가 이렇게 상식받고 그냥 후영실 받아서 돈 없어도 새 옷을 가져 입고 원래가 이제 이승에 있었는데 이제 돈 닦으러 가야 돼. 이승에서 내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 사장님이 아까 나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배가름은 망자가 저승으로 떠나가는 길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계로 이별을 완성하는 자리다. 망자의 한복과 속옷, 양말, 신발 등을 준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소창과 삼배를 각 3필씩을 갈라서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가른다. 소창은 이승 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맑은 다리로도 불리는데 이승 다리를 먼저 가르고 삼배로 된 저승 다리, 즉 흐린 다리를 가른다. 이승 다리를 가를 때는 망자의 의복 일체만 길배 위에 올리지만 저승 다리를 가를 때는 망자의 넉전을 함께 올리고 진행한다. 이승 다리를 먼저 가르는 것은 이승과의 이별을 고하는 것이며 저승 다리를 나중에 가르는 것은 망자의 넋이 더 이상 이승에 머물지 않고 저승으로 떠났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배가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승과 저승의 선을 이제 이렇게 긋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은 망자는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죽은 망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갈라냄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있고 너는 이미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데 의미고, 또 하나는 죽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만신이 배가름에서 가른 배와 가슴에 둘렀던 사제 삼성배를 갈라서 한 뭉치로 만들어서 들고 망자의 넉전, 신칼 등을 들고 만수바지로 진행한다. 가시문은 망자가 저승을 갈 때 넘어가는 문을 상징한다. 망자가 저승에 잘 가도록 비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뒷전은 구슬할 때 따라붙는 잡귀, 잡신을 풀어내는 거리로 뒤에 따를 수 있는 탈을 막아내는 절차다. 굿에 사용된 여러 음식들을 한데 모아서 뒷전상을 차리고 진행한다.
무당이 혼자 징이나 꽹가리를 치면서 진행한다.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극장에 가더라도 마무리하잖아요. 커튼콜하고 있어 박수 치고 막이 내리고 그러한 일종의 모든 의례를 마무리하는 뒤에 서는 것이다 해서 D자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것이고. 뒷전풀이에서는 망자의 넋이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떠도는 다른 넋들도 구원한다. 뒷전풀이가 끝나면 함지박에 밥, 나물, 전, 떡 등 음식물을 담아놓은 그릇들을 엎어놓았다. 이제 음식을 다 먹어 음식이 없으니 망자는 사자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라는 뜻이었다. 전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민이 깊은 정영도 예능 보유자. 이제 생활 속에서는 보기 힘들어진 자리거지지만 일주일에 2번씩 보존회 회원들과 만나 자리거지를 연습하면서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리거지의 개념이 많이 희석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통적인 부분들을 살려서 발전시키고 개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1호로 계신 정영도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것들을 좀 더 보존하려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옛 법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요. 지금도 혼나고 있고요. 제가 5개월을 지금 여기 다니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고요. 한국인의 죽음 의례에 대해 알 수 있고 한국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는 자리거지. 정영도 예능 보유자는 자리거지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통 민속 의례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거지에 대해 알고 생활 속에서 재해석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아가시면 저승과 이승과 지옥과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사경에서 헤매고 그런 조상들을 좀 내가 이 헐주한 그 죽는 날까지는 좋은 데로 좀 인도해주고 싶은 거. 그게 내 바람이죠. 뭐 나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가서 편하게 영원히 잠드시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내 속으로는. 사람이 죽은 자리에 부정한 기운을 없애준다는 자리거지. 미처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떠난 망자에게 이승과 이별을 고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망자를 위한 의례 같지만 사실 자리거지는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자리의 의미도 크다. 못다한 효도에 대한 사과와 아무리 슬퍼도 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마무리하는 자리거지의 현대적 재해석과 정서적 치유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 자꾸 생략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출하고 소박한 오히려 그런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이렇게 전승 기반을 마련하게 되지 않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팩트가 존재해왔고 이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 증명해주고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